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WWDC에서 iOS 16 버전,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베타 버전으로 굳이 업데이트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잠금 화면이 바뀌었어요. 인물 사진의 이 심도계를 이용해서 인물이 강조된 이런 잠금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메인 기능이다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는 이렇게 꾹 클릭을 해서 여기 사용자화 요걸 눌러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해주면 다양한 위젯들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잠금 화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 뭐 날씨로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피트니스 이런 걸로 설정을 할 건지, 장소 같은 거, 날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젯을 추가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런 미리 알림까지도 추가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갤럭시 스마트폰처럼 외부에서 대부분의 이제 위젯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캘린더 설정에서도 뭐 단순히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의외다 싶었습니다. 또 여기 시계를 클릭을 하면은 뭐 서체나 색상 이런 것도 뭐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애플답지 않게 이렇게 원하는 걸 다 넣어줬는지 좋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뭐 날씨 위젯 같은 거 요걸 클릭하더라도 뭐 날씨로 할지 미리 알림 할지 이런 거 전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기대되는 것은 API를 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서드파티 앱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기본 캘린더가 아니라 따로 서드파티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언젠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젯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잠금하면서 달라진 점은 알림이 올 때 이쪽 아래쪽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마도 이거는 핸드폰을 딱 받았을 때 한 손으로 바로 아래쪽을 클릭하면은 알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한 손 조작을 위해서 이 아래쪽에 배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손 사용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좀 정말 만족스러운 기능인데, 바로 집중 모드에 디테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설정에서 집중 모드,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집중 모드로 들어가 주면은 화면 사용자화라는 게 생겼어요. 집중 모드 중에 이 잠금 화면이나 홈페이지, 이 홈 화면을 어떤 화면만 보여줄지 이런 거를 미리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는 이런 덕질 같은 게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집중할 때. 그럴 때는 뭐 일반적인 이런 화면을 선택한다던가, 심지어 이 홈 화면에서도 어떤 페이지만 보여줄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존 페이지 중에서 업무 페이지만 따로 모아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뭐 그것만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앱 편집을 해서 여기에는 뭐 계산기 넣고 뭐 메모장 넣고 뭐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정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이 핸드폰 알림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해놓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알림도 안 올 뿐만 아니라 들어갔을 때 일단 1차적으로 한 단계 좀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요소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키보드에 햅틱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100이면 100 전부 다 공감을 할 텐데, 아이폰에서 이 알람 맞출 때 드르륵 하는 이 햅틱, 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그 느낌 다들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이런 토글을 돌릴 때, 요럴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키보드 타이핑 할 때도 햅틱을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쪽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 키보드 서드파티 앱들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슬라이더 같은 어플도 안 되고 기본 키보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설정에 들어가서 사운드 및 햅틱 이쪽에 들어가 주시고요. 키보드 피드백, 여기에서 이 햅틱을 켜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즘에 진짜 애플이 좀 사용자화를 많이 해주고 있다, 자유도를 어느 정도씩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너 이제 햅틱 켰으니까 이제 모든 곳에서 다 햅틱 켜, 이런 것도 아니라 벨소리 모드에서 쓸지, 아니면은 뭐 무음 모드에서도 이 햅틱을 쓸지, 뭐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런 변화는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반길 만한 소식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가장 실용적이지 않나 그런 싶은 기능인데, 바로
iMessage에서 보낸 메시지를 삭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카톡에서 요즘에 삭제 기능이 되잖아요. 뭐 그 꿀팁도 다 여기 올라와 있는데, 카톡을 많이 쓰니까 iMessage는 그렇게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좀 뭔가 업무적인 거에서는 카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좀 사용할 때도 많죠. 그래서 정말 실용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업체분들 중에서 아이폰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끝 클릭을 했을 때 전송 취소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편집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보냈던 메시지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신에 iMessage 기능이기 때문에 아이폰끼리만 당연히 가능해요. 카톡 같은 경우에도 이 대화를 무조건 다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톡의 경우에는 5분 이내에 가능한데, 이 iMessage의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가 삭제를 한다고 상대방에게서 삭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전송 취소는 눌러놨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송 취소를 누르면 사용자가 메시지 전송을 취소했습니다. 땡땡땡 님이 이전 버전의 iOS가 설치된 기기에서 계속 사용자의 메시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상대방이 iOS 16이 아니라서 메시지 취소가 안 된다. 지금 현재는 나한테서만 삭제가 가능하다. 아니면 상대방도 지금 iOS 16 베타로 올리는 그런 좀 선구자여야 된다. 그 나중에는 아마 이전 버전들에게서도 좀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기능이 생겼다는 거는 요즘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 이내의 메시지는 삭제한 것도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로 잠깐 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는 드디어 한국 친화적인 게 나왔어요. 라이브 텍스트 기능이 이제 한국어도 지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을 좋아하는데, 명언들이라던가 내가 감명 있게 읽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수집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사진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부자 이런 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하죠. 이렇게 완전히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을 찍은 것들 여기에서도 꾹 클릭을 해보면 알아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옆에를 클릭해보면은 웹 검색까지도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밀레트라고? 근데 이 인식도는 막 엄청 100% 이런 건 아니네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폰트 자체가 여기서는 뭔가 끊겨있는 이런 폰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고딕체 같은 이런 글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사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는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는 안 되는데, 움직이고 있던 거를 잠깐 멈추고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인식을 해줍니다. 심지어 만약에 사진에 이렇게 날짜랑 시간 같은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캘린더랑 바로 연동을 해서 어떤 뭐 이벤트를 생성하거나 미리 알림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 기본 앱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앱에 들어온 김에 추가로 또 변동이 된 게 있습니다. 먼저 잠금화면 기능에서도 비슷하게 들어갔던 건데, 이렇게 대상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대상을 인식을 해서 눕기를 자동으로 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클릭을 해서 뭐 메모 앱 같은데 이런데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아마 포토샵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실 텐데, 핸드폰에서는 이게 갤럭시에서 됐나? 모르겠네. 서드파티가 아니라 기본 앱으로는 이게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메모에도 이렇게 붙여넣을 수 있다는 거는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짤처럼 보낼 수가 있다는 거, 친구들이랑 좀 장난칠 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약간 그냥 재미 위주의 기능인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능적으로 좋아진 점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가려진 항목이나 최근 삭제 항목 요런 게 있어요. 기존에는 원래 내가 요거를 숨기고 싶다 했을 때 가리기를 클릭하면은 가려진 항목으로 딱 보낼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밑으로 내리면은 바로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뭐 원래 내가 사용하는 폰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더 보여주기 싫다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아니면은 좀 이거는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 이거 가려놔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신분증 같은 거, 이런
이런 거 여기다가 좀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이스타임 관련된 것도 바뀐 게 있어요. 페이스타임을 사용하면서 약간 좀 불편했던 점이라고 한다면, 아이폰으로 만약에 처음에 전화를 받았다가 손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했을 때 뭐 이런 아이패드나 맥북으로 옮겨올 때는 한번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기 간에 바로 핸드오프가 가능합니다. 뭐 아이폰에서 아이패드, 뭐 맥북 이렇게 넘기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점도 아마 페이스타임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하게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iOS 16 업데이트를 하면은 어떤 기능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보시고서 웬만하면 그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폰을 갤럭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베타 버전으로 올리다 보니까 정말 발열도 너무나도 심하고 배터리도 좀 광탈되고 있더라고요. 이거야 뭐 어떻게 그냥 참고 산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런 금융 앱 같은 거, 은행 앱 같은 것도 많이 핸드폰으로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내 핸드폰으로 뭐 이체가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베타 버전 올리는 거는 이런 걸 감당 가능하고서라도 미리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만 업데이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텔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